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021년형 벤츠 GLA 250 4MATIC에 대한 후기입니다. 제 채널의 기아 K8 영상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가장 최근에 차를 산 제 친누나의 GLA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가 가족들로부터 나와 일주일간 제가 출퇴근길에 사용하면서 특성을 파악해 봤습니다. 제가 자동차 전문 리뷰어는 아니니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일반인이라면 이렇게도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2열부터 말씀드릴게요. 2열의 첫 번째 단점은 많이 덥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GLA의 카탈로그를 보면 분명 센터박스 뒤로 2열을 위한 에어컨 송풍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출시되는 GLA에는 송풍구가 삭제되어 있고 옵션으로도 송풍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될까 싶으시겠지만 SUV의 특성상 트렁크 공간이 객실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1열보다 2열이 냉각해야 할 공간이 훨씬 넓습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출시되는 GLA에는 2열에 에어컨 송풍구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덥습니다. 그렇다고 2열에 통풍 시트가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 차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있고 썬팅 필름이 딜러사에서 제공한 KCC 버텍스로 시공되어 있는데요. 이 필름이 열차단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비반사 필름이에요. 게다가 KCC 요청으로 루마에서 만든 건데 루마 오리지널 상급 제품들보다는 성능이 좋지 않은 필름이죠. 그래서 원래 유리 자체가 틴팅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상당한 농도의 비반사 썬팅 필름을 또 시공했기 때문에 맑은 날에도 하늘색이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열차단 효과가 크지 않아 햇빛이 비치는 날에는 진짜 덥습니다. 하늘을 보려고 달아놓은 썬루프로 하늘은 잘 안 보이고 열기만 들어오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예요. 제가 이 차의 2열에 탑승해보고는 만약에 제가 파노라마 썬루프를 단차를 갖게 된다면 썬루프만큼은 반사필름 끝판왕인 V쿨 VK70을 달아서 하늘이라도 제대로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VK70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1%로 매우 옅은 필름이다 보니 총 태양에너지 차단율이 그리 높지는 않아 더위는 현재의 필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하늘을 맑게 볼 수는 있습니다. V쿨 VK 시리즈의 파노라마 썬루프 공식 시공 가격은 100만원으로 어지간한 자동차의 파노라마 썬루프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100만원짜리 썬루프를 달아놓고 그 편리성을 제대로 못 느끼고 더위에 불쾌하기만 하다면 썬루프를 달지 않는 것만 못하기에 전 V쿨 VK70을 쓸 생각입니다. 아무튼 다시 더위에 초점을 맞추면 다행히도 이 단점은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등에서 GLA 2열 송풍구라고 검색해보시면 여러 사설샵에서 2열 송풍구 순정 부품을 장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열을 쾌적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2열 송풍구 시공업체를 알아보셔서 송풍구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위 말고도 다른 단점이 2열에 있는데요. 이건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승차감입니다. 2열에 앉아서 고속방지턱을 넘으면 사각 엑스트라 알바 나가서 엉덩이에다가 두툼한 스펀지 대고 곤장을 맞는 것 같은 충격이 옵니다. 안 그래도 독일차라 서스펜션도 단단하고 시트도 단단한데 2열은 뒷바퀴 축에 거의 바로 위에 있어서 그런지 그 충격이 엉덩이로 관통해서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제가 SUV를 많이 타보지는 않았지만 제 기억에 과거에 이 정도의 충격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GLA 운전 시 2열 승객을 배려하신다면 고속방지턱은 꼭 시속 10km 이하로 넘어주셔야 합니다. 한편 2열과 달리 1열은 괜찮았습니다. 운전자로서 느낀 GLA 250은 힘도 충분했고 주행 안정성도 제 기준에서는 훌륭했으며 직관적인 오토홀드 기능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단 힘부터 말씀드리면 에코 모드로 하면 가속 시 힘이 딸린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만 컴포트 모드만 해도 제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충분히 잘 치고 나가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살짝 긴장할 정도로 매섭게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주행 안정성에서 제가 놀랐던 측면은 제가 출퇴근 시 방화대교를 건너는데 방화대교에 종종 횡풍이 강하게 불면 현재의 제 차인 2006년형 그랜저 TG는 속도를 줄이고 운전대를 꼭 잡을 수밖에 없을 만큼 차가 좌우로 심히 흔들리는데요. GLA는 차고도 더 높고 횡풍을 받는 면적 또한 더 넓기 때문에 방화대교를 건널 때마다 심히 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보면 횡풍으로 차가 흔들릴 때 차가 스스로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 기능은 차량 한쪽 면에 자동으로 브레이크 제어가 실행된다는 것인데 저는 횡풍 시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단단한 서스펜션의 영향일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2열의 불편한 승차감을 주는 대신 주행 안정성은 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심 감동했던 것은 벤츠의 오토홀드 기능입니다. 다른 브랜드들에서는 오토홀드 버튼이 따로 있어서 오토홀드를 활성화하면 정차 시 무조건 브레이크가 홀드되는데요. 벤츠는 그냥 브레이크 페달로 오토홀드를 합니다. 벤츠의 브레이크는 평소 브레이크를 밟는 힘으로 밟으면 압력점에 도달하는데요. 이때 좀 더 힘을 내서 밟으면 브레이크 페달이 더 깊숙이 쑥 들어갑니다. 이때 브레이크 홀드가 걸리는데 장점은 그때그때 운전자 마음대로 브레이크 홀드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따로 버튼을 찾아 누르는 게 아니라 밟고 있는 브레이크를 좀 더 강하고 깊게 밟는 것만으로도요. 이는 마치 스마트폰의 노크온으로 화면을 켜는 기능이 생겼을 때 그래, 폰 화면은 당연히 이렇게 켜는 거지 라고 느꼈던 것처럼 벤츠의 오토홀드 기능도 그래, 오토홀드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벤츠의 오토홀드는 상당히 오래된 기능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2004년도 차량에도 적용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오토홀드를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벤츠와 포르쉐 외에는 없다 보니 벤츠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께는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열에서 단점을 굳이 고르자면 브레이크의 이니셜 바이트가 저속에서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고속주행 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별다른 이질감은 없으나 저속주행 시에는 아무리 브레이크를 살살 밟으려고 해도 어느 임계점에서는 브레이크가 너무 강하게 걸려 차체가 앞으로 쏠리는 걸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평소 때 타는 2006년형 그랜저 TG는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들은 차가 멈추는지도 모를 정도로 차체가 앞쪽으로 쏠리는 게 전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차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차들이 대체로 이니셜 바이트가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를 바꾸면 제가 적응해야 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껏 말씀드린 대로 벤츠 GLA 250은 1열은 준수하고 2열은 상당히 불편한 차량이라서 아이가 있는 가족의 패밀리카로는 좋은 선택지가 아니지만 미혼이거나 아이가 없는 부부의 미니 SUV로는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벤츠의 삼각별을 꼭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로건이 아빠의 2021년형 GLA 250 4MATIX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